(45회차) 복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가 12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45회차 풋볼살롱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복귀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다가오는 46회차 초안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남 대 경남 경기입니다. 제가 전남 승리로 갔었는데 경남이 최근에 이 포르투갈 용병 자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 반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봤지만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전남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 코스타나 마세도 그리고 단레이 같은 용병 자원들이 합류를 했지만 단시간에 조직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리기에는 현재 수비력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공격 쪽에서 하남 선수를 비롯해서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대 0으로 꾸역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부산 대 성남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서 0대0 무승부 적중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수비 조직력과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저득점 무승부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전형적인 무승부 이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경기인데 이 경기도 수원 삼성의 꾸역승이 나왔습니다.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는데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감독 경질 이후에 감독 대행 체제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은근히 고춧가루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최근에 무승부 결과가 많았었기 때문에 1차전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도 3대3 난타전이 나왔던 만큼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던 경기인데 그래도 수원 삼성이 후반 막판에 파울리뇨 선수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1대0 꾸역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천안 대 화성 경기인데 이 경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2대3 화성의 승리로 끝이 나서 미적중이 됐는데 단통 무승부가 나왔지만 사실 현미경 분석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한 골차 천안이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부터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럿 대 뉴욕시티 경기 승패로 갈라서 샬럿의 승리 적중이 됐고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양상이 나왔습니다. 샬럿이 홈팀이지만 샬럿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역습 공격력이 상당히 좋고 점유율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샬럿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나온다면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뉴욕시티가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샬럿이 점유율을 39%만 가져간 상황에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홈발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는 리그인데 특히나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뉴욕시티나 뉴욕 레드, 이 뉴욕 팀 들이 유독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신시내티 대 콜럼크루 경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는 노렸었는데 아예 콜럼크루의 역전승이 나오면서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노렸던 이유는 콜럼크루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승부 비중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 신시내티 역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시내티가 2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럼크루에게 무려 4골이나 허용을 하면서 홈에서 2대4 역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럼크루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공격 점유율과 평균 점유율이 가장 높은 팀이고 압박 라인도 상당히 높아서 오히려 신시내티가 상성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 속에서 좋은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신시내티가 최근에 콜럼크루 상대로 무승부가 많았지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승무로 갔었는데 아쉽게 콜럼크루의 승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 올랜도 시티와 몬트리얼 임팩트. 과거 몬트리얼이었지만 지금은 CF 몽레알로 불리는 몽레알의 경기였는데 승무로 가면서 최대 이변 결과였던 무승부 이변을 적중을 시켰습니다.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갔던 이유는 올랜도가 주전 골키퍼 갈라세 선수를 비롯해서 핵심 수비수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올랜도의 수비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몽레알의 핵심 공격수인 오우수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상당히 좋아서 이 오우수 선수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랜도 시티의 수비 공백과 오우수 선수의 골 감각을 고려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우수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 이변 결과를 적중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 필라유니 대 뉴욕 레드 경기인데 이 경기 승리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시티 말씀을 드리면서 뉴욕 레드 역시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즌 초중반에 좋았던 경기력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홈발을 세게 맞는 팀이고 특히나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미네소타 다음으로 세트피스와 제공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필라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봤었는데 필라유니의 무난한 2대0 승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팀인 것이 특히나 홈 경기였을 경우에 홈에서는 극강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특히나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추포 모팅 선수나 포로스베리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뉴욕을 연고로 하는 팀들은 반대로 홈 경기였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향상이 된다는 점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9번 경기 토론토 대 애틀 유나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양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특히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저득점 무승부 사실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2.5 오버 언더 기준으로 오버 경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난타전 구도가 많은 리그이지만 양팀 토론토와 애틀 유나가 최근에 경기력과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저득점 무승부를 노렸었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이끌었었던 베테랑 자원들인 인시네 선수와 베르나르데스키 선수와 계약 해지가 되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오소리오 선수 역시 최근에 이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토론토가 상당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었고 애틀유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 쪽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측면 공격수 알미론 선수를 비롯해서 세리에 A 경험이 풍부한 미란 축구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오히려 공격 쪽에서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애틀 유나가 좀 더 앞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미론과 미란 축구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승부를 누렸고 특히나 애틀 유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원정 성적이 최하위일 정도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애틀 유나의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낫다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오스틴 대 뉴잉 레벌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제가 무승부 특히나 저득점 무승부를 노렸던 이유는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수비력은 상당히 뛰어난 팀이지만 득점이 가장 적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의 구미가 당겼고 특히나 오스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바즈케즈라는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스틴의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이 경기 역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이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메이커 까를레스 힐 선수의 골 감각이 좋지만 주전 공격수 가나고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뉴잉 레벌 역시 원정에서 오스틴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봤었는데, 분석 내용대로 0대0 저득점의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대 세너워스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서 과감하게 무승부 이변까지 노렸지만 미네 유나의 무난한 4대1 대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노렸었던 이유는 먼저 세너워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팀이고, 특히나 수비력이 불안하지만 공격력은 메이저리그 사커 최상위권 팀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네유나와 세너워스가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플레이 스타일과 강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가 제공권과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강한 팀인데, 세너워스 역시 강점이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성이 겹칠 경우에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였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안정적으로 바치고 갔는데, 무난하게 미네소타가 4대1 승리를 거뒀고, 특히나 미네소타의 최대 강점이었던 세트피스 위력이 또다시 발휘가 되면서 강점과 스타일이 비슷할 경우에는 확실히 그 강점을 잘 살리는 팀이 승리를 하거나 패하지 않는 분석 내용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콜로레피 대 벤쿠와이 경기인데, 이 경기 많이 틀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2부 영상을 시청을 하셨던 멤버십 회원분들이라면 승리 이변이 적중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이번 시즌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밴쿠버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하게 국내 배당 정배당을 받았었고, 밴쿠버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렸지만 밴쿠버 역시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었고, 물론 밴쿠버가 핵심 자원들이 골드컵 A매치에 차출이 되면서 그러한 전력 노수 여파가 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콜로레피 이변을 노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밴쿠버의 강점, 공격 상황에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와 역습 공격력 측면에서 이 콜로레피가 수비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콜로레피 특유의 이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변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회차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던 이변 결과였던 콜로레피 승리가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ML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팀의 강세가 강한 리그이기 때문에 유독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면 항상 이변을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 레알 솔트 대 휴스다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갔지만 레알 솔트의 1대0 승리가 나오면서 아쉽게 미적중이 됐습니다.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팽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미경 분석에서 레알 솔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하다가 반전에 성공을 했고, 특히나 레알 솔트의 공격 에이스 자원인 디에고 루나 선수가 골드컵 차출 기간에서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레알 솔트가 쉽게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제가 휴스다이 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휴스다이가 레알 솔트보다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더 뛰어난 점이 있었고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 무승부 혹은 휴스다이의 근소 우위를 점쳤었지만 레알 솔트가 홈발을 받으면서 1대0 승리, 아쉽게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LA 갤럭시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는 LA 갤럭시의 단통 승리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2대1로 승리를 거둔 갤럭시인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MLS 전통의 명문팀이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해서 아직까지 서부 리그에서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갤럭시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에는 도르트문트의 레전드였던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DC전에서도 로이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 반대로 DC 같은 경우에는 DC에도 빅리그 경험이 풍부한 장신 공격수 벤테케 선수가 있지만 벤테케 선수가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 중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해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벤테케와 로이스 선수의 컨디션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갤럭시의 로이스 선수가 좀 더 뛰어났고 특히나 D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갤럭시가 그나마 이번 시즌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갤럭시가 로이스 선수 의 활약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봤고 2대1 승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5회차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확실히 메이저리그 사커가 분석이 어렵지만 그래도 현미경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신다면 최종 픽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다음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2번 9억 6,500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풋볼살롱에 연속 독점을 기원을 하시면서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경기와 2번 경기 쇼난 대 시미즈, 교토상가 대 요코FC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2경기가 모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46회차 역시 풋볼살롱의 메이저리그 사커 현미경 분석을 잘 들어보신 다음에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특히나 1번 경기와 2번 경기 쇼난 대 시미즈와 교토 대 요코FC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1리그 경기가 아니라 FA컵 경기, 특히나 FA컵 32강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떨어지고 특히나 이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들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보자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토상가 대 요코FC, 교토상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77%의 승리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컵대의 성적이 아니라 제1리그, 이번 시즌 제1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교토상가의 제1리그 기준의 경기력에 포커스를 맞춘 투표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토상가가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 폭을 크게 가져갈 경우에는 요코FC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마감 전에 선발 라인업이 나오면 최종 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테이션 폭을 덜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붙는다면 교토상가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교토상가가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갔는데 요코FC는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요코FC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FA컵 32강 경기라는 점에서 1번 경기와 2번 경기에서 투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3번부터 14번 경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는 정상적으로 경기력 분석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제가 분석 내용과 최종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현미경 분석 2부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5회차 복귀와 다가오는 46회차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에 승부패 46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